자, 의학 원료사 서문에 들어가는 머리말 서문에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초창기에 이런 설명을 안 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는데, 이번에는 학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골장 학문이란 과연 무엇이고, 학문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가장 첫 줄에 적어 놓았던 가장 이 말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학문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예. 뭐 쉽게 표현해서 처음과 시작이 있다, 처음과 끝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요. 어쨌든 우주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요. 인류 역사의 시원은 생명의 본질이 죽으면은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 건강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몸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원은 생명의 본질은 죽으면은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딘지 이걸 이제 앞으로 밝혀내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천지치를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봤고요. 그러면 학문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학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 학자는 무엇인가?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낸 사람이 뭐냐면은, 저는 신숙주 선생님의 글에 있다고 보는데요. 신숙주 선생님이 쓴 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이 독서지 어성현. 즉 다시 말하면은, 글을 읽고 책을 읽으면 결국은 뭐냐면은 성현에 이른다는 뜻이죠. 이 말과 도자를 펴놓고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면벽 수양하는 분들의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고로 좋은 뭐냐면은 방법과 형식이 독서지 어성현, 즉 독서를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배우다가 보면은 성현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하는 목적은 지식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통하는 데 있다, 이런 거죠. 단순히 지식을 찾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학문의 이치에 도달하는 데 있고요. 이것이 목적이고, 여기에 이 방법으로 저는 이제 골장의학을 택한 거죠. 그 골장의학에 의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은, 몸통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적기에, 이를 일컬어서 저는 건강지도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최상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자존심이 뭐냐면은 지키지 못할 때 학문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스스로 정의롭지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열등의식에 벗어나자 라는 것이 학자가 학문을 해 가야 될 저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학문은 학식의 진리의 마지막 보루이다. 왜냐? 학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캐내고 밝혀내고자 하는 궁금한 측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지식은 그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낸 내용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특히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동이족은 그 지혜가 뛰어나고 천문학을 가장 많이 이제 발전시킨 족에 들어갑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이제 동이족에 관련돼서 설명할 기회가 오면은 이제 또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냐면 우리가 밝혀냄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을과 혼,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문화와 정신을 밝혀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골장의학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이 골장의학의 학술적 학문적으로 뭐냐면은 어원을 밝히지 않으면은 학문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뼈골이라는 것은 여기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지금 올라와 있듯이 이 고기 육자잖아요. 고기 뼈골에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이 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아스티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어로는 본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냐면은 동국정원시 그 2권의 27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골자에 리얼이라고 히읗이 또 이렇게 돼 있죠. 히읗이 아니라 줄이 꺼져 있는 이형입니다. 줄이 꺼져 있는 이형. 그래서 이 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그 꼴통이라고 하죠. 꼴통, 대갈통, 골수, 대골. 그리고 우리가 얼굴이라 할 때 얼굴도 뭐냐면 얼골이죠. 얼골. 얼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혈, 두뇌의 생명력,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스럽다. 고민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골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골민스럽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골 부린다. 그 다음에 뭐냐 골치 아프다. 그 다음에 뭐 골 때린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이 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력을 자극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원의 뿌리가 뭐냐면은 우리 한글에도 동국정운에 뭐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서 하나하나 이제 이어나가고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뭐냐면은 성현의 지도, 즉 성현의 도를 뭐냐면은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이 대갈통이라는 그 속에는 골이라는 속에는 뭐냐면은 대갈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포대자루라는
또 의미가 또 달려 있어요. 포대자루라는 것은 자루잖아요. 포대자루 대자죠. 이제 포대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 물건을 감싸고 그 안에 담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 비었다 할 때 뭐냐면은 포대자루 안에 있는 골수가 비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머니의 생명의 출발이 뭐냐면은 우리가 태라 그러잖아요. 달을 변에 뭐냐면은 대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을 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 육. 여기 있죠. 고기 육. 예, 고기 육은 뭐냐면은 이 마가에서 놓은 말이고 우리가 고기 그다음에 살 그다음에 귀야 뭐 이런 말에서 옛날에 경상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야 태수야 그 오늘 그 뭐냐면은 기기 먹으러 온나 오늘 기기국 끓여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수수만 년 된 우리말의 어원의 뿌리고요. 또 오늘 뭐냐면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참고로 이 육신통에 대해서 이제 아까 대갈통이라고 했잖아요. 대갈통이 있다면은 이제 이 육신통도 있죠. 그래서 이 육신통은 뭐냐면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통과 이제 대갈통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몸은 하나지만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나누어 보면은 이 골은 뭐냐면은 뼈 속에 있는 머리에 있는 대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뼈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인식의 주체라는 거죠. 그럼 인식의 주체가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것도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우주 만물의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뭐냐면은 골 속에는 60여 종류가 뭐냐면 응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응집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인식의 주체가 되고요. 대신 뭐냐면은 뼈와 고기라 그랬잖아요. 고기는 아까 장이라 그랬죠. 장은 30여 종의 뭐냐면은 유무기적 학적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의 객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냐면 골과 고기, 뼈와 장기 이거를 뭐냐면은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지금 이제 두세 번에 걸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주체를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빵이라 그래요. 대빵.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시망이라 그러죠. 시망. 시망은 다른 말로 뭐냐면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의 왕이라는 뜻이죠. 인식을 해가는 뼈,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있는 이 뼈가 뭐냐면 하는 것이 뭐냐면 시망이고, 시망은 뭐냐면은 마음의 주체 왕이고, 마음의 왕이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시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뼈가 시망이니까 장은 당연히 왕이니까 신하가 돼야 되겠죠. 심신이 되는 겁니다. 신하 신자. 그래서 이 골은 뭐냐면은 뼈는 마음이고 장은 뭐냐면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 몸 속에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별도로 뼈를 빼내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육신통이라고 표현하고 육신통에 있는 걸 몸뚱아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는 뭐냐면은 마음은 몸이고 몸은 마음이라는 이런 논리가 이제 되고요. 이거를 이제 또 아까 말하는 서양의학적 지식에서 우리가 해부학적 지식에서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그 지식으로는 이거를 중추신경계와 뭐냐면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죠. 신경계는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고 말초신경계 안에는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뭐냐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뼈는 뭐냐면 중추신경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장은 말초신경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말초신경계 안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뭐냐면은, 말초신경 안에는 내신경과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있는데, 그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신경과 부신경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은 뭐냐면은 인식의 주체가 되겠고, 말초신경은 인식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예. 요 부분들을 우리가 뭐냐면 알고 있어야만이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뭐냐면은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모르니까 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시간이 돈이니까 아마 상담을 뭐냐면 저는 2, 3분도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장 뭐냐면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어떤 그 말로 뭐냐면은 상담하는데 무척 뭐냐면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거를 뭐냐면은 알려주려고 하는데 소홀하죠. 그거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뭐냐면은 빨리 뭐냐면은 회전을 해야만이 이 병원의 측면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인식의 주체와 객체 속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것이고 이제 뭐냐면은 그 감정적인 거 이런 부분을 또 구분해 보여야 되는데 추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인가를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뭐냐면은 딱히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는 듯한 거를 형이 상학적 요소를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추신경은 뭐냐면은 인식의 주체고, 그러면 인식의 주체가 하는 그 중추신경은 뭐냐면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그것이 뭐냐면은 기억, 연산, 판단이라는 거죠. 이 말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그 해석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시골에 예전에 뭐냐면은 아주 예쁜 처자가 이렇게 시집을 안 가고 있었는데 한 20몇 살 정도 됐는데 말수가 너 뭐냐면은 시집 안 갈래? 그러면은 아줌에 나 뭐냐면은 시집 가야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어느 또 뭐냐면 35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이제 아줌매가 뭐냐면은 야, 마수가 너 시집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그 당사자인 그 처자인 그 말숙이가 엄청난 뭐냐면은 그 말에 대한 노이로제성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 연속적 반복적 행동이 뭐냐면은 이제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로 바뀌게 되고, 노이로제성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것은 기억, 연산, 판단을 거쳐가지고 노이로제성 뭐냐면은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들어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식의 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 발전을 한 것이 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 뼈 중에서도 뭐냐면은 이 특히 뭐냐면은 대갈통이 이제 특히 많이 하는 거죠. 왜? 대갈통 안에는 내수장기가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내수장기가 뭐냐면 기억연산 판단을 하는 뉴런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신경정신과 뭐냐면 의사 선생님 교수가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과연 뭐냐면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머리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신경정신과 선생님께서도 멈칫하면서 왜냐면은 이 머리 대갈통에 있는 것도 장기에 들어가니까요. 내수 장기에 들어가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갈통에서 뭐냐면은 가장 맞는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많이 하는 그 장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뭐냐면은 이성 마음이 되는 거죠. 이성의
인식 작용이 되는 거죠. 이제 말이 좀 이제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이성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각이잖아요. 감각. 그래서 이 감각의 뭐냐면은 인식작용, 다른 말로 마음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감정이라 표현하죠. 그 뭐냐면은 이 감정이 뭐냐면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냐면 일어나느냐. 그것을 제가 표현해 보기를 이 책에서도 표현해 보기를 뭐냐면은 기분, 느낌, 짜증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의 작용으로 이렇게 묶어봤고요. 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일 것은 이 골장의학에서는 이 뼈의 영역을 세분화 시켜 본 겁니다. 즉 이게 머리 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머리 쪽이죠. 머리 대갈통이 정확하고요. 대갈통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뭐냐면은 우리가 대갈통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목에서부터 뭐냐면은 배꼽 약간 밑에까지 이 전체를 뭐냐면은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는 걸 이거 흉곽통이라고 표현을 하죠. 흉곽통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배꼽 밑부터 뭐냐면은 그 다음에 생식기 부분들을 오줌부 기타 이런 생식기를 담고 있는 이 영역을 뭐냐면 치골통이라고 골장의학에서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한의학에서 뭐냐면은 또 뭐냐면 세 가지로 뭐냐면은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뭐냐면은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머리와 뭐냐면은 대갈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만이 학문을 할 수가 있고 의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는 뭐냐는 거죠. 머리는 학문적 어원을 또 바탕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머리는 뭐냐면은 마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마리의 기준. 그러니까 대가리를 달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세울 수 있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우잖아요.